첫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초등 문해력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먼저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짚어보고 가야 될 텐데요. 문해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해력,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예시로는 문자를 해석하거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 자, 우리가 문맹률 할 때 그 문자를 떠올리시면 문해력의 개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문해력과 함께 짚어봐야 될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독해력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독해력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활자화된 글을 읽고 그 내용이나 작자의 의도 등을 자기의 지식에 비추어 이해하는 능력. 자, 어떠세요? 일단 설명 자체가 훨씬 길죠? 자,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작자의 의도 등을. 자, 그래서 주어진 정보 외에도 작자가 의도하고 있는 바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추론이 필요합니다. 또 자기 지식에 비추어 이해한다.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처럼 문해력과 독해력은 일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 국어 이야기할 때는 독해력을 이야기하지만 초등시기 국어와 관련된 기초 역량 이야기할 때는 문해력을 언급하죠. 따라서 문해력의 토대를 두고 독해력을 발전시켜 간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해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시중에 테스트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 해보실 필요도 없긴 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예전에 만든 문해력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의 문항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춤 동작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아래 있는 설명을 보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오른쪽 옆구리를 서로 붙이고 오른팔로 상대의 허리를 감싼다. 왼팔은 머리 위로 올린다. 몇 번을 골라야 될까요? 정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자, 이처럼 설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림이나 도표 자료 등으로 바뀌어졌어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문해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시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축구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경기가 열린다면 현지 시각은 몇 시입니까? 자, 이게 질문이에요. 자, 옆에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 힌트가 글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저기 서울 그리고 파리에 서로 다른 시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시차를 의미하죠. 자, 우리나라와 파리 8시간의 시차가 존재하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라면 한국은 저녁이고 11시예요. 그러면 8시간의 시차를 계산해서 앞으로 시간을 당기면 오후 몇 시가 되죠? 그렇죠. 3시 정도가 되죠.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문해력 테스트고 이러한 테스트에 필요한 역량이 바로 문해력입니다. 자, 문해력이 중요한 이유 뭘까요? 저는 두 갈씩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점들이 핵심인지 일단 짚어보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기초가 된다. 자기 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은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공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교과서가 떠오르시죠? 자, 세 번째, 학생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문해력. 자, 학생부 관리하면 보통 고등학생들의 입시를 떠올리실 만합니다. 자, 네 번째, 수능 국어 시험에 꼭 필요한 독해 능력의 토대가 된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쩌면 학생들이 점점점 자라나가는 시기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점점 더 높은 단계로
그 문해력이 필요로 해지는 그것이 고도화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이유들을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 교과서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학원 다니기 전에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니 뭐니 해도 교과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과서를 혼자 읽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문해력이죠. 과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과목의 교과서들은 결국 우리 글, 우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 공부의 문해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실 부분이지만 기사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코로나로 아이들의 문해력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읽기 쓰기 힘든 초등생이 20%를 넘는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20%는 가장 하위, 심각한 상태의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그 20%만이 아니겠죠. 경험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혼자 읽고 학교 학습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자, 이 기사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읽기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20%가 넘는 것 같다. 자, 이런 통계적인 숫자 외에도 우리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려워하고 학습 내용에서 부진한 부분들을 메워가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자, 이런 과정도 사실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읽기, 문해력, 이해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기사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제목 보겠습니다. 5줄만 넘어가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거 너무 와닿지 않아요? 5줄. 5줄 읽는 과정,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자, 기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글자 수도 많지 않은 동화책 읽기를 버거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기 힘드니까 책을 요약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글밥이 늘어나야 하는데 5줄 이상 넘어가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동화책 수준을 벗어나기를 힘들어해요. 자, 이런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고민, 과연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은, 학교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당연히 들 수 있겠죠. 학년을 올려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영어도 아니고 한글인데 읽어도 깜깜.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중학교 3학년 중에서 국어 기초학력 미달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6.4%. 자, 중요한 건 2017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으로 그것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그 수치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는 학생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본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해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그 수치 이상으로 훨씬 많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죠.